몸에서 독소를 빼내겠다. 그 디톡스. 예. 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나만 건강하게 살겠다. 그래서 뭘로 디톡스를 한대요? 그러면 뭘로 디톡스를 한대요? 그러면 레몬즙을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레몬즙은 위산만큼 강산입니다. 이걸 아침마다 짜서 드시거나 숟갈로 퍼먹거나 뭐 레몬을 정말 이렇게 쭉 짜서 먹거나 이러면 이가 다 녹아요. 그게 무슨 디톡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위산이 있는데 거기다 또 산을 불어버려요. 그럼 속에서 산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퍼뜨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치아에 좋은 음식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칼슘과 인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들. 채소나 유제품 같은 것들. 그 다음번에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것들은 탄수화물 같은 애들. 근데 탄수화물에도 설탕을 많이 집어넣으면 나쁜 짓을 많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빵이에요. 과자 같은 것들. 그 다음번에 아주 나쁜 것들. 당분과 산성이 똘똘 뭉쳐있는 것들. 네, 콜라, 사이다부터 시작해서 탕후루, 그 다음에 젤리,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독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맛있으니까 가끔 먹어도 돼요. 하지만 절대로 대놓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떤지를 한번 날 잡아서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었다. 그런데 섭취 시간은 얼마나 된 것 같고 커피를 한 잔 샀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샀는데 이걸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입안에 닿았던 것 같다. 2시간 먹었다는 거죠. 점심은 뭘 먹었고 중간에 간식은 뭘 먹고 쓰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칼로리 쓰는 것처럼 여기에 당분과 산성은 얼마나 들어있나를 한 일주일 좀 써보시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먹는 게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써보시는 건 치아 건강뿐만 아니고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였죠? 당분과 산성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겠다. 그 다음번에는요. 탄수화물도 당분과 비슷하다. 단백질은 괜찮은 것 같다. 섭취 빈도와 그 다음번에 섭취량, 그 다음에 입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일기를 써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음식은 건강하려고 먹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몸을 돌리려고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치아에 닿아야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들이 치아로부터 칼슘과 인을 뺍니다. 그럼 그 칼슘과 인이 빠져나와서 어디 돌아다니죠? 침에요. 이게 또 일부분 도로 들어가서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가 딱딱해 보이지만 녹았다 붙었다 녹았다 붙었다를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면 충치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떡하죠? 치아 표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닦아서 치아에 침이 직접적으로 닿도록 해주는 게 충치를 예방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쓰레기로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침이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침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그래요. 간식이나 이런 거 먹는 시간을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이 빠져나간 칼슘들을 치아에 다시 붙여서 이를 딱딱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소예요. 그러니까 불소 치약을 꾸준히 쓰심으로써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치아로 돌려놔서 이가 단단하게 복구되도록 도움을 줘야지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음식물을 계속 치아에 접촉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에서는 필연적으로 칼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인으로서 다시 치아를 원상복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칫솔질과 불소 치약의 사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 불소는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ppm 정도가 들어있는 치약을 반드시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이 음식은 내가 궁금하다. 요거는 도움이 되느냐? 혹은 내가 이걸 먹고 있는데 이걸 끊는 게 좋겠냐? 계속 먹는 게 좋겠냐?
예, 우리 어머니가 자꾸 이런 거 드시는데 이거 어떻게 설득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해주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건강해지고 싶으신 욕구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오늘도 환자분을 보면서 어머님, 70대 어머님과 40대 따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대, 20대 때는 저들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40대쯤 되면 50대쯤 되면 아유 이게 나도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실천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근데 60이 넘어가면 실제로 이게 다가서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도 하고 실천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옆집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자꾸 뭔가 이상한 걸 챙겨 드세요. 근데 남들 안 먹는 거를 챙겨 먹는 건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시세끼 남들 먹는 대로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집에서 자꾸 뭐 담그지 마세요. 유자청, 모과청, 매실청 이래가지고 청을 담그면 거기서부터 무언가 좋은 물질이 빠져나와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자, 모과, 매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먹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왜 못 먹죠? 써요, 떫고 그리고 십니다. 그래서 이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 떫고 시고 그 다음번에 맛없는 것 성분 중에 무언가 좋은 성분이 녹아져 있다고 우리는 대대로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연구 결과에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어쨌건 간에 그거를 추출한다고 거기다가 동량의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산성과 설탕, 당분이 들어있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청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과차를 타먹어. 아무 상관없으세요. 근데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한 숟갈씩 퍼먹거나 이러면 이가 다 망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는 남들 먹는 대로 잘 골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섭취하시고 식사 많이 하시고 이상한 거 자꾸 건강하려고 사서 드시거나 만들어 드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들한테도 꼭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치아 그리고 건강한 전신 상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